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봄이 찾아오듯이 지금 완전한 복귀 상태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따뜻한 봄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한 자유 대한민국 그 헌법을 사랑하는 이들의 국가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첫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 고생했던 이 헌법에 바로 잡힌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서신을 보내와 주셨는데요.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대독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택경 국민의원부 사무총장 민중홍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현재 미국에 계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임명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신을 매번 보내오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과 틀린 부분도 있고 또 각자 그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평우 변호사님께서의 서신 내용은 우리가 바로 가는 길을 정론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애국서신 국힘당은 끝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이 윤석열을 후보로 선택한 것은 70년 보수정당 역사에서 처음 보는 쓸 수 없는 치욕으로서 보수정당의 종말을 만천하에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첫째로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라 한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윤석열이가 철저한 반공투사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반공투사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학 졸업 후 도시 후수 끝에 검사가 되어 작년까지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 다른 정치 경력, 사회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반공주의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검사나 판사 중에 친북주의자, 사회주의자, 운동권 경력자는 수두룩합니다. 소위 기밀성 장학금을 받고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사법부에 많이 진출했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들이 검찰과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여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 문재인을 빨갱이라며 한국의 공산화 위험을 심각하게 걱정하던 오늘날 윤석열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윤석열에게 적용하여 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만 해도 지방을 돌던 이류 검사로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직 급승진을 하여 갑자기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혹시 윤석열이 기밀성 장학금을 받은 친북 공산주의자라서 문재인 정권 밑에서
급승진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이가 철저하게 좌파 편향의 인사정책을 쓴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정치 성향을 엄격하게 체크하여 대통령과 성향을 맞추는 것이 오랜 전통이고 관례입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윤석열이가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까지 급승진한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남달라서 뛰어나서기라 보다 윤석열이가 이념적으로 문재인과 통하여 특별히 발탁하였다고 보아야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최근 윤석열은 자기가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올 생각을 했는데 안 되어 국힘당 후보로 나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은 이재명, 안철수를 빨갱이로 몰기 전에 먼저 윤석열이가 빨갱이나 사회주의자 또는 김일성 장학금 수혜자가 아니라는 증거부터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힘당이 보수우파 반공정당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보수우파 반공정당이 되려면 우리나라 보수우파 반공이념의 창시자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보수우파 반공이념으로 한국을 선진 산업국가 대열에 올린 박정희 대통령을 정당의 정신적 지도자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보수정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당을 국회 의석 과반수의 다수당으로 키워 이명박 대통령부터 9년간 보수정당 집권의 토대를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우파 정당의 중흥의 지도자로 모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아무런 정치 슬로건이나 정책을 내세운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반공정신과는 정반대의 광주 5.18 정신만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남대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 반공보수 우파 지도자들의 무죄를 국내에 알리고 석방을 호소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과 정치 이념이 같은 용공 검사라고 추정되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파렴치한 결정까지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힘당은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며 반공도 아니고 오로지 안보를 팔아 대통령과 국회의원 해보려는 기회주의, 출세주의, 이기주의, 비겁자들의 정치 동아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윤석열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힘당이 공산화를 막을 의지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는 해군 장교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필요했습니다. 최근 윤석열이 멸공조를 하며 선제 타격론을 외치자 국힘당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윤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군복무도 안 한 사람을 휴 한 번 잘했다고 당장 멸공투사라고 지켜세우는 이 기막힌 코미디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국힘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덥지 애국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스스로를 보수 우파 반공정당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정당을 모조리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보수우파 분열자로 몰아치는
뻔뻔한 사이비 보수정당만 있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신을 잇는 참다운 보수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몇 년, 몇십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처럼 자기 희생으로 애국하여 반공하는 진짜 법치 애국의 보수정당을 만들고 키워서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그날까지 계속 이 자리에 모여서 외칩시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만세! 2022년 1월 18일 법치 애국 김평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완전히 함몰이 돼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윤가가 되느냐 이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세가 엄청 위험합니다. 오늘 우선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1월달 들었었어. 지금 북괴가 미사일을 이미 4번 쏘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이른바 초고속 미사일이라고 속도가 이른바 음속의 5배, 마하 5짜리 음속의 5배짜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11일 날은 무려 마하 10, 음속의 10배 가까운 초고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 초고속이 미사일은 이 기술이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고 러시아가 그 다음쯤 되는데 미국이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괴가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을 2번 쐈다. 안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돼 있고 우리도 여러가지 무슨 레이더망이 있고 정찰 비행기를 보내서 그 위성 촬영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하고 하는데 음속의 5배, 10배짜리 초고속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선제 탐지도 안 되고 그거를 공중에서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 북한 애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한 50개 되는 핵탄두를 쏠 필요도 없이 그 미사일 몇 방만 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14일날 쏘더니 11일날 쏘더니 사흘 뒤에 11일날은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거는 발사대를 고정시키지 않고 철도 위에다 달아가지고 철도 위에서 운행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또 사흘 뒤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 거는 KN-23인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라고 아주 저속으로 날아와가지고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미사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4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데 상응하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이지만은 전 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을 금지시키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군 기지가 있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항공전단이 출발을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동중국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중국해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들어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륙기습함, 사실상 이것도 수직이 착륙하는 F-35라는 비행기를 한 100여 대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수준입니다. 자관 이게 2척. 그리고 여러분 항공모함이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여러 경비담 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꼭 한 척 또는 2척이 따라와서 항공모함을 보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중해에 트루만이라는 항공모함 하나 빼놓고는 모든 항공모함이 지금 동중국해, 제주도 남단, 대만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의 도발을 지금 대비하고
중국이 장난칠 것을 대비해서 엄중한 지금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와대라는 데서는 무슨 북한이 쏜 게 사정거리 같더니 이따위 소리하고 군사 도발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그 중간에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이는 저 김정숙이 데리고 중동에 가서 저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관광 시큰하고 오늘 아침 오전 9시 반에 서울 도착했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엄중합니다.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법한 그런 엄중한 상황이고, 바로 중동에는 우크라이나를 국경 3면을 러시아가 지금 10만 명을 정예병을 동원해서 지금 아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는 지금 얘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북한 애들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이렇게 놀 수 있느냐? 첫째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대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주한미군 대사가 지금 없어진 지 10개월인데 임명이 안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북한 애들은 북한의 살 길을 찾으려면은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좀 하자는 그런 압박으로 미사일을 쏜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가뜩이나 유엔 제재가 5년간 계속되는데 코로나까지 2년간 덮쳐서 지금 북한이 아주 경제 상태가 파탄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문재인이 보고 야 빨리 약속했던 돈 좀 보내, 기름 보내, 그런 압박으로 또 좀 미사일을 펑펑 쏘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번 선거에 어떤 장난을 치는 거라. 과거에 여러분 북풍하는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 선거가 임박했을 때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사람들 심리가 아이고 이거 아주 안정되게 가야지,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냐. 그래서 결국 집권 여당을 도와준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치판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 문재인 이 좌빨들 집권 연장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업무도 개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지금 해외 돌아다니면서 계속 종전선언하자 그러고 돌아다닙니다만은, 자 여러분, 2월 16일이 김정일이의 생일입니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광명절이라고 아주 높이 받드는데, 바로 그제 북한 노동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대화하고 유엔 제재를 안 풀어준다면 지난 18년 6월달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우리가 중단했던 여러가지 조치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를 하고 또 핵탄두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날인 광명절을 계기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엄청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거에 지금 정신이 다 빠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판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탄핵 무효로 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고 파괴가 됐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원칙에 따른다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 정치 일정은 불법입니다. 지금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가짜 세력인 이 탄핵 세력, 이 문재인 좌파 세력들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치 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탄핵 무효 세력은 힘이 없고, 이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차지한 집권자로서 이달이 정치 일정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 판에 들어가가지고 윤가로 바꾸면 정권 교차다 이런 데 빠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본에서 제가 연설을 하는 저 입장은 어떤 그런 정치 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선거판을 냉철하게 보실 수 있느냐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그 전제를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좌파 이재명이 쪽은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지율이 35%대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추월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많이 죽어갔는데 특히 세 번째 분 이재명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이병철 씨가 그 모텔에서 의문사한 이래로 도대체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야 하느냐. 이재명이 주위에 어른거리는 저 죽음의 어떤 행진 이런 분위기가 돌면서 심지어 대깨문들에조차도 과연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평균 한 60%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전에 다른 좌파 민주당 후보들에 비한다면 사실상 호남이 이재명이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일부 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호남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저 친구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아니다.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도덕성 문제에서 그래도 민주화 세력들은 사회 정의를 위하고 약자를 위한다는 어떤 도덕성을 가졌는데 이재명이한테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다. 지금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실제 여러분 민주당 당원 4,700명이 지난주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격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저 망령을 이재명이가 떨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며칠 전에 이른바 정영학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같이 해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세무사 출신의 정영학이라는 분, 이분도 한 1,000억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김만배 등등과 하는 전화를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걸 들고 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자기는 구속되지 않고 지금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도 최근에 불안을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담보로 자기가 갖고 있던 녹취록을 일부를 한국일보에다가 갖다 제보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검찰 애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일부만 하나하나 까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이 정영학이가 한국일보에 녹취록을 갖다 줘가지고 한국일보가 지금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데, 자, 이 녹취록에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알다시피 어디 기자하던 애가 거기 화천대유인가 그 프로젝트 완전히 돼서 무려 1,000배가 넘는 무려 한 8천억 가까이 되는 이득을 가지고 각자 그냥 1-2천만 원, 1-2천억씩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김만배하고 이 정영학이 하는 통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분양을 해가지고 A12-지구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 이익이 우선 1차로 생긴 게 420억이야. 420억을 어떻게 나눌 건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본에 야, 그 50억 주기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 거기부터 하나씩 나눠주자. 그래서 이름이 막 거론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미 국회의원 사표까지 낸 우리 곽상도 의원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특검 했던 박영수 나오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해서 대통령 탄핵을 일으켰던 김수남이 전 검찰총장 놈도 50억 그게 들어가 있죠. 최재경이라고 민정수석 했던 놈도 50억 명단에 들어가 있죠. 이 50억 나눠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만배가 뭐라는지 알아요? 야 이건 말이야, 이런 큰 사건이 터지는데 언론에 한 놈도 문제 삼는 놈 없지 않냐? 왜 이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매일 저녁마다 시청 공무원들 데리고 술 먹고 다 대접해주고 있고, 또 언론사 내가 알아서 하고, 또 한 달에 2번씩은 걔들 불러서 골프 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형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김만배가 뭐랍니까? 야, 이번에 저 오리역인가 뭐 거기도 뭐 저 개발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먹어야 돼. 성남은 말이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내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나눠먹는 게 진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몸통인 이재명이가 허가를 안 해주고 이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나눠먹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이재명이를 지금 아직도 입건도 하지 않고 이재명이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다들 알습니다. 저 도덕성 평균 사람도 안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지금 이재명이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뭐 제가 그쪽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 다음 주 일주일 설전이 고비일 겁니다. 요 사이에 지금 후보 교체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 이재명이 또 살아나서 또 가겠죠.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죠. 자, 도저히 이재명이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저쪽은 저쪽대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 자, 그쪽은. 그리고 또 이쪽에, 자, 우리 윤석열이 이쪽 한번 봅시다. 이쪽은 그 부인,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그 부인의 문제가 지난 일요일 날 MBC를 통해서 그 녹취록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자, 녹취록이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니로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 김건희 똑똑하대. 아, 김건희 뭐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김건희 무슨 팬클럽이 뭐 갑자기 3만 명이 늘었다. 김건희를 무슨 줄리가 아니라 무슨 줄리어스 시자에 비교를 하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엄청 올랐다. 그래서 진짜 선거 다 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돈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 여러 차례 하지만은, 저는 지금 한 9개쯤 되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데 의뢰를 받아서 하지 않는 한국갤럽 조사를 그래도 보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어제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20일 그저께까지 가장 최신 한국갤럽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이재명이 34, 윤석열이가 33, 안철수가 17로 나옵니다. 그동안 다 까먹었던 지지율을 다시 이제 수습을 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다행히 김건희 그 녹취록도 큰 문제 없이 좀 넘어가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 가까이 다음 주 말까지 윤석열이가 치고 나가야지 음력설을 지나면서 승세를 굳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첫째, 김건희 리스크 다 해소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MBC가 했던 거는 전체 한 450분 분량 중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서울의 소리다, 저 무슨 열린 공감 TV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계속 매일 막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MBC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첫째, 미투 사건. 이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권리를 이용해서 그 여비서들, 이런 그 연약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서로 도와갖고 둘이가 해놓고 말이야, 돈 안 주니까 터져나온 거 아니냐. 보수는 돈으로 다 처벌하니까 괜찮고, 그러면서 안희정이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해. 자, 그렇게 되면은 안희정이한테 피해를 입었던 그 김지연이라는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성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지연이한테 막 수많은 댓글들이 오고, 김지연이가 제2차, 제3차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박한 성폭행 문제의식을 김건희가 드러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동안 12월 초에 1차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고 할 무렵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정치라면 막 질색을 해. 정치한다고 내가 나서니까 말이야, 이혼장 쓰고 가라 그랬다. 정치는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녹취록을 봤더니 정치를 모르고 있어요. 김건희가 정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7월 달에 윤석열이가 공식으로 미국 대사관 뒤에 이마 빌딩에 선대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비선 조직이 있다. 서초동
선대본부가 있다, 서초동 아지트가 있다. 그게 바로 어딥니까? 그게 이 김건희가 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아닙니까? 이번에 거기에 이 녹취한 이명수라는 촬영기사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강연료 명목으로 돈도 100만원 주고, 거기 선대본부 별도의 비선 조직을 지금 김건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다 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가 이번에 발언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누가 시킨지 알아? 보수가 있잖아, 보수. 그러면서 윤석열이는 빠지는 거예요. 아주 정치의 귀신이에요. 선대본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대체 여기에 왜 이렇게 무슨 무속인, 무당들, 법사, 도사들이 많습니까?